안녕하세요. 황송한 교육의 송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송한 교육의 황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근원적인 물음을 던졌는데요. 공부는 왜 하는가? 맞아요. 공부는 대체 왜 할까요? 그렇죠.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학생 때부터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 네. 대체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맞아요. 정말 오로지 대학에 가기 위해 한다면 또 거기서 대학을 대체 왜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쓸데없지. 저는 어떤 애가 이런 거 하더라고요. 선생님, 수학 문제를 왜 풀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답을 내야 되잖아요. 이거 왜 이 짓을 하고 있나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보기엔 그런 의문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그쵸. 하고 있는 행위에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답을 찾으면 할 것이고 그렇죠. 답을 못 찾으면 당황할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 문용린 교수님이 이 미국에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이걸 갖고 오면서 그게 이제 EBS 특집으로 방영되었고 뭐 인간의 지능을 한 8에서 9가지로 나눴는데 네. 이제 그게 숫자가 바뀌는 게 보니까 이 연구가 거듭될수록 지능이 한두 배씩 더 개발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해서 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어떤 물음을 던지는 학생이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좋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네. 송민호 선생님이 모르시겠지만 네. 서울대를 나오셨단 말이에요. 예. 송민호 선생님은 왜 공부를 하셨는지 좀 사실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죠. 네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 원래부터 그냥 천재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술 먹고 해야 되는 얘기인데. 커피 한 잔. 그럴까요? 잘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참. 집안이 좋았어요. 오. 이제 삼촌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경북중, 경북고, 서울대 의대.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 제일 여중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어느 지역이죠? 대구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화여대에 나왔어요. 그 옛날에 이화여대 나왔으니까 어머니가 65학번이에요. 65학번. 예. 그러니까 집이 아주 대대로 부자였고 공부도 잘했는데 이제 삼촌이 이제 미국에 갔어요. 카디알러지스트라고 이제 심장 이식 수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네네. 근데 그 옛날에는 이제 6.25 전쟁 직후고 뭐 이래 오수선하다 보니까 전쟁이 또 날 줄 알고 삼촌만 미국으로 먼저 갔어요. 그 할머니를 모시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독일 광부하고 간호사들을 외국에 먼저 보내다 보니까 네네. 저희 어머님 이제 그 외국 가는 순위가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여기 한국에 계시면서 결혼하고 뭐 이래 했는데 결혼 이제 빚 보증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니까 좀 순진하잖아 사람. 주변 사람들이 또 보증 서달라 그러고. 그렇죠. 부탁을 좀 거절을 못 하셨구나. 예. 제 집이 어디였냐면 여기 대구 사람도 있을 텐데 대구에 대구 대백프라자라고 있어요. 네네. 그 수성구에 있어요. 거기가 유명하지 않나요? 거기가 우리 집이었던. 그거 허물고 대백프라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였죠. 그 대로변에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집에 이제 컴퓨터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예. 그 테이프 넣어서 돌아가는 거. 네네.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리즈 시절이었죠. 네네.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 일이 딱 닥치니까 갑자기 허름한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사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살짝 방황을 했어요. 네네. 예, 살짝 방황을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대구 매일신문에 어떤 논술 써서 보내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걸 이제 보내면 이제 그때 한 5만 원짜리 상품권 줬나? 이제 고등학생 때 말씀하셨죠? 예. 신문사에 이제 그 논술 대회.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부교재 살 돈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고등학교 때 부교재 사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뭐 불쌍하다고 한두 개 줬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 대회를 나갔죠. 네. 그래갖고 이제 한 17주 연속 이제 우수상을 받았어요. 한번 전화 왔더라고요. 도대체 그만 왜 내냐고. 그만 좀 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뭐랄까 이 현실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때가 공부를 안 하면 나는 이제 공장으로 간다. 또 저밖에 없었으니까. 또 외동아들이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좀 절박했죠.
잘 살다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딱 타니까 와, 이 한 6개월 하다가 아, 정신 차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 내색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하기가 좀 힘들죠. 예, 그막이 학교 가면 웃고 앉았고 이제 요 집에 들어가면 와, 이 지금 이게 뭔 일인가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이제 공부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경북대 사대부고 나왔어요. 네네. 예, 남대로 이제 괜찮은 학교였는데 네네. 그 교생 선생님이 딱 왔는데 네. 윤리 시간에 네. 제가 이걸 물었어요. 있는 건 뭐고 없는 건 뭡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네. 도덕 시간에 교생 선생님이 왔어. 네네.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뭡니까? 그럼 이제 저는 보니까 없다는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죠. 존재론을 물었어요. 유무론을 물었죠. 이제 막 애들이 막 난리 난 거예요. 저것도 또라이 같은 질문했다고 막 빵 터지고. 네. 그때부터 남다르셨네요. 네. 그때 선생님 벙 쪄가지고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네. 교생 와서 이제 긴장해 있는데 또 어떡해, 이 사람들이 오니까. 야, 그 다음 이제 2학년 때는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존재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2학년 때는 중요한 건 뭐고 기본적인 건 뭐냐 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과 기본적인 것 중에 이렇게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니까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립니까? 이랬죠. 지금 들어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답을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선후 관계더라고요. 두 개가 겹칠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고 중요한 것을 하게 된다. 이 시간적인 관계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렇게 시간 이제 차원으로 이제 그렇죠. 메이크 센스를 했죠. 내가 이제 이러한 어떤 이 불행이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이 고민이 바로 공부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철학책을 참 많이 읽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다행히 논술도 잠깐 철학 지문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막 가슴에 막 와닿는 거예요. 막 키에르 케고르에 막 말 외우고 막 윤리 쌤이 놀래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저도 놀랬을 것 같아요. 무슨 임용 공부하듯이 제가 그 윤리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그렇죠. 서울대 가시고. 그렇죠. 아, 또 그때 생각하니까 진짜 참 짠하네. 이게 사람이란 게 이게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 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는 거예요. 참 그때 고민 많이 했죠. 어머니께서 국보증을 쓰셔서 집안이 어려워져서 예. 거기서부터 이제 왜 공부를 할까? 그렇죠. 내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될까에 대한 그렇죠. 고민하신 거죠. 그러니까 할 게 진짜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정말 이제 한쪽은 눈 쪼만한 해가지고 이런 애 누가 뭐 인정하겠어요. 뭐 어디 가서 서울대 나왔습니다 하면은 이제 갑자기 막 그 눈이 예리하게 열려버리고 하니까 그렇죠 뭐.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가르치면서 애들 공부 안 하는 거 보면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나이 때 이 감내하기 어려운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와서 그게 어떤 동기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뭐 하루 이틀 이게 동기가 됐겠습니까? 이게 집에만 가면 이게 보이는데. 그렇죠. 예. 우리 집은 충분히 안정적인 것 같고 내가 공부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 하는 공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애는 원래 똑똑해가지고 그냥 보면 딱 외워지니까 재밌는 거야. 다른 애들 막 보니까 여러 번 써도 안 해야지거든. 보면서 아이고 야야 니 그러고 있나 이러면서 그 재미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놈들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공부를 왜 할까? 좀 자기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일찍 했죠. 그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냐. 그렇게 됐었죠. 그렇죠. 진짜 이 극한 상황,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이 이제 이들었죠. 그럼 오히려 저는 좀 황 선생님 보면서 보면 이렇게 미모가 뛰어나신 분이 막 공부까지 하니까 이게 뭔 일인가.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얼굴도 이쁘고 공부 잘하기가 좀 힘들어요. 막 애들이 막 놀러 가자고 그랬을 것 같은데. 놀러 가자고는 많이 했었죠. 그렇죠. 같이 뭐 중학교 때 술집 가자. 그러고 또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가가지고 새로 간 학교에서 되게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원래 전학하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 자체가 좀 낙후되어 있고 주변에 뭐 학원이라고는 속셈학원 하나 정도? 그 근방에? 그래서 끝나고 뭐 이제 다 하는 게 놀이터 가서 그네 타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공부를 못하는 지역에서 왔고 가난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많이 무시를 하셨어요. 그 반 자체가 이제 교실에서 앉으면 예. 1등부터 이제 마지막 40등, 저 때 한 40명이 있었는데 그렇죠. 40등까지 배열을 쫙 해놓으세요. 저는 이제 가자마자 그 40등 옆에 자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틈만 나면 저 트집을 잡으시고 때리고 아직 이것도 모르냐 그렇게 됐었는데 우리 집이 못 산다는 이유?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당하고 맞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수해야지 좀 소위 말해서 이런 그때는 그 마음이 뭔지 몰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학 가서 친구들이 같이 놀러 가자 뭐 술집 가자 이런 말 들리지도 않았고 그냥 저 선생님한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길은 1등 한 거밖에 없겠다. 안 맞으려면 1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 맞으면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런 고민 얘기했더니 엄마가 안 그래도 선생님이 촌지를 요구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저 또 이제 뚜껑이 열린 그렇죠. 거죠. 이제 이건 아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생님을 하지? 이런 생각과 동시에 내가 이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걸 선생님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코피 흘리면서 공부를 하고. 벌써 초등학생이 코피 흘렸으니까. 초6 때.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수학 1, 수학 2를 다 뗐더라고요. 그 반 애들이.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계기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제가 공부를 잘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왜 공부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찾은 이유는 무시 안 당하려면 사실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되게 힘든 거잖아요. 이게 뭐 이 책 한 권을 읽으려고 해도 그쵸. 되게 이게 안 읽어져요. 얼마나 이유가 다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내가 저 선생님한테 무시 안 당하려면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런 선생님 같은 사람이 한 줄이 아니더라고. 그 선생님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 보니까 공부 못하고 약한 존재라는 걸 들키게 되면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런 거를 일찍 깨우쳐 주셨던 선생님이 계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상위권에 진입을 하고 나니까 조금 공부하는 재미가 조금 생겼고 오히려 이제 재미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미였던 것 같고. 그래 맞아요. 그 전에 이렇게 불 붙여주는 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계기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남양주 모 학원에서 이제 독서 수업 이런 걸 해요. 이제 보통 이제 독서 수준이 이제 대학교 1학년 교양 수준 이런 걸로 하는데 좀 어려운 줄은 아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약간만 외곽 지역으로 가도 공부하지 마라 막 이런 구름이 확 있어요. 공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세상 된다. 사는데 공부 필요 없다. 그렇죠. 뭐 기껏 서울대 나보의 선생 빼이다 하나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자조 섞인 말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두 명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모든 애들이 다 공부 잘해서 다 나눠 가지면 좋겠지만 이미 그게 안 돼 있다면 나는 한두 명만 하면 된다. 그 중에서. 왜? 그런 애가 하나 딱 혜성처럼 나타나야 다른 애들도 믿고 이제 따르는 거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구름과 싸우고 있죠. 공부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제가 독서 수업 하는데 또 두 번째 구름이 뭐냐면 영수를 먼저 해라. 독서가 뭐가 중요하냐. 영어 수학이 먼저다. 근데 이제 영어 비문학 해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쵸. 맞아요. 해석이 돼 있어도 몰라.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우선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요한 것과 기본적인 것이 뭐냐 했을 때 중요한 건 영수가 맞다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정확하게 읽는 독해력 그리고 책을 계속 읽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게 안 돼 중요한 게 안 되는 거야. 맞잖아요. 진짜 명언인 거. 제가 결론 냈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책이 이제 마음에 안 잡히면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이 한자를 썼어요. 한자를 쓰면 이걸 획을 따라 써야 되잖아요. 마음이 이제 잡히는. 마음이 잡히는. 그러면 한자도 알고. 또 그때 저때 본고사 있어가지고 한문 선택했거든요. 그 일석이조였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그 공부로 이제 승화시켰죠. 와 신기하네요.
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떤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보증서치 내가 쓴 게 아니잖아. 왜 저랬냐 이거, 왜 바보같이 그러냐 이거요. 그렇죠. 네. 나 그때 생각하는 게 이제 엄마 발레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그거 대구에서 무용학원 차렸으면 완전 대박 났을 것 같아요. 대박 났죠. 그때 이화여대 나와서 그거 한 사람 몇 명 있겠었어요. 학교 선생님 하셨는데 참네 가슴이 아팠어 내가 진짜.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엄마한테 네네. 엄마 이제 70 넘어가셔가지고 네. 잘 모를 것 같아. 우리 딸이 보면 안 되는데.